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도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겨울이니까 좀 뜨거운 이슈가 좀 어울리긴 하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도입한다. 그럼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요즘 교육계에서 매우 뜨거운 건데 교과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책으로 된 교과서만 받지 않습니까? 예. 패드, 스마트 기기에 요즘 애들 그거 갖고 다니던데. 맨날 가서 부모들이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런 것만 보니 하는 그 기기 거기에다 교과서를 넣어서 예. 학교에서 거기서 수업하겠다 예. 하는 걸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는 패드도 겁니다. 하나씩 준대요? 패드도 준답니다. 좋겠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게 지금 맞느냐, 가뜩이나 학생들이 글도 잘 안 읽고 하는데 패드 주는 게 문제예요? 패드 주는 게 아니고 교과서를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부모들 그래요? 되게 싫어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자사전부터 압수했어야지. 그게 책으로 왜냐면 찾아야지. 초등학생들 버튼을 일부러 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안 사주는 부모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그것 때문에. 바로 스마트 기기를 주니까 이게 교육적 목적은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이미 디지털의 바다에 다 푹 빠진 상황에서 약간 뒤늦은 논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현장에 다녀온 것 같은 백종훈 기자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백종훈 기자는 혹시 결혼을 하시고 자제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아, 아이는 중3입니다. 중3. 예. 야, 예민할 때. 핫한 이슈네. 핫한 이슈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중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애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주었어요? 디벗이라고 디지털 벗의 준말인데요. 그래, 맞아. 우리 애들도 디벗이라고 있었어요. 이미 맞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아이패드예요? 아니면 뭐 삼성 패드예요? 갤럭시가 맞습니다. 삼성 패드. 예, 그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약간 보조 자료 같은 기능이고 요번에 발표된 거는 아예 교과서 같은 기능을 촘촘하게 넣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예. 원리는 뭐 영어 수학 같은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디지털로 구현해 놓은, 그리고 AI 기능을 넣어서 어느 문제를 맞추거나 어느 내용을 학습을 잘하면 또 다음 컨텐츠를 추천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나흘 전에 76개 디지털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고요. 예. 어제인 지난 2일에 세종시 교육부 기자단 상대로 2개 업체가 시연도 했습니다. 예. 저는 거긴 가진 못해서 일단 이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발음을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건가 봐요. 예. 아. A. 레몬. 예. 저렇게. 이렇게 발음을 따라하기도 하고 좀 있으면 나오는데 펜으로, 디지털 펜으로 이렇게 영어 글씨를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저거 우리 옛날에 저 공책에다가 10페이지씩 써오기 숙제하고 그랬는데. 예, 단어 뭐 이렇게 넣기 같은 그런 놀이 기능도 넣고. 있고. 예. 기능은 좋네요.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일지를 잠깐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2024년 6월에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 다음에 뭐 반대 찬성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76개 검정 디지털 AI 교과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3월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1 이렇게 약 한 3분의 1 정도 학년도의 학생들한테 도입이 되고요.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정보는 이제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 코딩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교과서 형식으로 배우는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됐는데 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국회에서 또 요거를 좀 지위를 낮추는 그런 법안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위를 낮추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교과서의 지위를 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그 관련 교과서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게 됩니다. 예. 해당 사업을 할 때. 어. 근데 만약 지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야당 법안이 통과돼서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교육 자료로 지위가 낮아지면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가 도입할지 말지 그냥 개별 결정하면 교장 되고요.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 내일까지 패드 사오세요. 그럼 된다. 돈도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알아서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련 차이가 안 하고 학부모 보고 사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학부모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가 재원을 마련해서 요즘엔 집에서 뭐 사오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업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학교 앞에 문방구점이 다 없어졌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은 뭔가요? 일단 교육부 주장은 교육부의 주장부터 좀 왜 도입해야 되느냐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건 교육 자료 교육부의 압축된 필요성 설명 자료인데 이게 아주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다양한 학생별의 그 진도별 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문제 난이도를 바꿀 수 있겠네. 난이도도 바꿀 수 있고 문항도 바꿀 수 있고 틀리면 자꾸 물어볼 수 교과도 바꿀 수 있고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인터랙티브한 교육 이렇게 답을 제시하면 그것보단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AI가 추천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참여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고 요게 이제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건데 3번으로 소득과 지역의 차이 없이 이 디지털 교과서는 어쨌든 무료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지역별 어떤 소득별 어떤 배움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EBS보다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런 공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도입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이다. 주장이고 설명입니다. 저것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난 구구절절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 유출이나 개인정보 우려하시는데 교육부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등 관리하는 그 민감한 성적 관리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도 거의 20년 지금 도입하지 않았느냐. 처음엔 그렇게 반대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요즘 어떤 게 유행이냐면요. 수업을 똑같은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학생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특파원 갔을 때 경험한 거 아니죠?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실제로 다 시험을 똑같이 평가는 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 따라보니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다 같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인별로 다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은 너 어디까지 하고 있니? 하다가 뭐 어려운 건 없니? 그것만 물어봐요. 그럼 학생은 챕터 1이다. 챕터 1 틀리면 계속 그거만 풀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는 빨리빨리 풀어서 챕터 3 가고 있고 좋네. 그래서 그냥 쭉 다 가는 거예요. 각자 속도가 다르게. 그렇게 가는 이 학습의 목표가 그냥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육을 다 끝마치는 게 목표지. 1등, 2등, 3등 가르는 게 목표냐. 그래서 약간 공부 못하는 지역일수록 저걸 빨리 도입하더라고. 이렇게 소외된 지역 이런 데 지역일수록 하면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학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꽤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안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학생들을 모두에게 그렇게 맞춰서 사실은 선생님이 해줘야지 공부 잘하는 특정 학생만 바라보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공부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1등만 바라보고 수업하더라고. 그래. 수업 시간에. 아니 고등학교 내내 선생님이 나만 보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아니 공부 잘하는 게 죄입니까? 아무튼.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 뒤에 또 교사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진도별로 다른 학생을 케어할 때 그걸 어떤 기계 소프트웨어의 뒤를 봐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반대 논리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학부모들은 디지털 기기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경계를 하고요. 공부에 방해가 된다. 저도 어느 정도 느꼈고 학부모 단체들이 나는 이 디벗도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요거 한 연간 1,0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 했었는데 요것도 너무나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왜요? 그 안에 게임 깔아요? 원래는 못 깔게 돼 있습니다. 암호 처리돼 있어서. 근데 그 청소년들이 왕성하고 이런 디지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킹을 해가지고 이걸 뚫어가지고. 그럼 못 뚫게 해야지. 못 뚫게 해야 되겠지만. 안 돼요. 실제로는 다 뚫어. 신문 기사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디지털 기기 좀 학교에서 좀 관리 좀 해라. 제발 좀 집에 들고 오지 않게 하라. 그거 다 탈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뚫어서 유튜브 보고 앉아 있다. 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유튜브가 어때서? 유튜브 언더스탠딩 같은 언더스탠딩 성인들은 괜찮아요. 유튜브가 나쁩니까? 근데 아이들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되는데 만화나 SNS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러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게 걱정이시구나.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 대책위원회 전교조 매우 소식 예민합니다 이거.
출신 교사하고 좀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꾸민 단체인데요. 예.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도 시위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가 좀 약해지고 디지털 기기 그냥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게 요즘 시대에 맞느냐. 문해력이 낮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리고 뭐 문병모 집행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범 사업 없이 이렇게 바로 전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잘 있느냐. 교육 사업에서 하다못해 뭐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시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범 사업도 없이 바로 본 사업을 하는 게 교육 분야에서 너무 좀 급진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급하게 했고요. 추진하려고 하는 것 예, 같다. 예.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돼 있나요 이게? 해외에서도 안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도입이 됐었는데 예. 물론 이제 뭐 보조적으로 쓸 때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알트스쿨이라는 어떤 디지털 기술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어떤 실험적인 학교가 있었어요. 뭐 스타트업하고도 겸용된 어떤 투자를 받은 회사 내지는 학교를 겸한 조직이었는데 예. 2013년에 2억 달러니까 2,800억 원 투자 유치를 어이구야. 받았지만 5년 후에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를 해서 실패한 거고 이 자료는 교육부가 인정한 얘기인데요. 예. 그 미국의 알트스쿨은 실패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높은 학비와 교사 거의 사람을 배제하고 디지털 온리로 모든 진도나 학습을 하도록 설계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됐고 결국 학생들이 떠나가서 폐교를 하게 됐는데 그 사례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서책형 교과서도 채택을 병행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패 사례를 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 교육부는 말하고 있고요. 예. 스웨덴에서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좀 이런 디지털 기기를 1인 1기기를 보급해서 디지털 학습을 좀 몰입 학습을 하려고 다가 유치원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좀 이런 철회한 사례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것도 교육부 자료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너무 어린 나이에 디지털 기기 노출되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는 할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교육부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외국에도 뭐 보조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예. 너무 극단적으로 실시했던 미국 알트스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를 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도입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철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곳들은 있는데 네. 한 나라가 교과서로 짠 해서 전국적으로 까는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네, 지금 교육 당국이나 전 세계 최초? 반대하는 교사들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거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들죠 뭐. 이게 예산 그러니까 돈 문제라면 오케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야 이건 뭐 뒤에서 저 패드업자 뭐 먹는 거 아니니? 뭐라는 의혹이라면 어떤 근거가 좀 있다면 그 얘기도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전면 도입하지 그럼 뭐 아니 그냥 뭐 시범 사업 같은 걸 할 시범 수는 사업으로 있겠죠. 할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으니까 여러 검정된 교과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고르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라고 취약하고 우리 학교는 싫은 것 같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교과서로 그 교육부 교과서로 선정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은근히 반대네 안 대표님은 안 썼으면 좋겠죠. 저는 살짝 그치. 우려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아니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싫으니까 아니요. 급하게 하는 것도 싫고 전면도 싫지. 싫은 거 아는데 전면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고를 수 있게 하면 되지. 왜 모두 다 반드시 써야 된다고 우리 하느냐.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좋은 건 전면적으로 빨리 해야지. 네, 이건 근데 근데 논란이 여전히 그러니까 뭐가 네. 걱정될 만한 건지를 찾아야지. 그거는 딱히 없는데 전면은 좀 이상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하면 그거 돼요. 이프로님이 이제 자녀가 많이 커서 그렇지 요즘은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가급적 늦게 주려고 굉장히 부모들이 노력해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를 지금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너무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에 한번 되면 애들은 통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너무 많이 중독된다는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에 중독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교과서로 본다고 하지만 교과서 보는 것보단 스마트 기기에 중독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스마트폰도 안 사주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냥 똑딱이 옛날 휴대폰으로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한번 이걸 하면 그게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적 효과는 있을 거는 같은데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도 덜 디지털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패드에서 하는 그 교육 자료가 오죽하겠어요. 저는 그게 뭐 얼마나 디지털이겠어 하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들지. 다만 이제 하여튼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컴퓨터는 냄새도 맡지 마라고 하는 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그건 걱정이 인정. 있어요. 그건 너무 인정. 스마트 기기에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교육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교육부의 어떤 지금 시행이나 내년 3월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교과형 도서 규정에 이 소프트웨어, 디지털 AI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니까 법에 초중등 교육법 법에 교과형 도서 즉 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과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거기서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자료 정도로 규정을 해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 가능한 학습 자료 정도로 지위를 낮추는 것을 지금 추진을 했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 있고요. 지금 고민정 의원, 뭐 문정복 의원 공동 발의 이렇게 합쳐진 안으로 올라갔는데 의원실 통화하기로는 12월 중순 정도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야당이 근데 추진하고 저렇게 있다고 되면 선택할 수는 있는데 야당안이 되면 예. 선택할 수는 있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은 못 받아요. 저거는 못 받는 건 아니고요.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우리 시는 할래.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시 교육청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예산을 하면 되는 거다? 됩니다. 아. 예. 그것도 교육청 예산이겠죠. 예, 그것도 교육청 예산이긴 한데 결국 나라 돈인데 예, 결국은 나라 돈이긴 한데 전면적으로 전국기 하느냐 예. 아니면 지자체별로 하고 안 하고 하느냐. 예. 지금 시도 교육청이 17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자체별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좀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자체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또 그 지자체 방침에 승인을 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 교과서가 예. 아니니까 예, 교과서가 학교장도 아니니까. 거부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회 학운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뭐 보면은 뭐 수학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교사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수학이란 게 사고를 해서 연필로 적고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뭐 물론 입력 장치가 있긴 하지만 예. 이 디지털 AI 교과서라는 게 그렇게 어떤 눈으로 푸는 나쁜 습관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국어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도입을 철회했어요. 국어 교과는 문해력을 오히려 해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한 셈이거든요. 디지털을 읽으면. 예, 그래서 국어 교과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부가. 그것도 그런 효과가 예, 있나 영어, 보네. 수학, 정보부터 하고 사회문화는 1년 연기됐고요. 국어하고 이런 것들은 좀 포기를 했거든요. 종이로 읽어야 문해력이 되지 화면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읽으면 텍스트를 읽으면 문제가 있다는 연구가 있나 봐요. 그런 뭐 정확한 그런 연구까지는 모르겠고 그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서 교육부가 국어 교과는 디지털 AI 교과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신문물을 귀찮으니까 아니면 생소하니까 뭐 조금 그렇게 배척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AI 디지털 중단 공대위 같은 경우는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여러저러한 뭐 논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범도의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교사 단체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뭐, 디지털은 싫다. 예, 그 싫다 아예 거부한다라는 그 단체는 아까 초반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AI 디지털 중단 공대위 같은 경우에는 정교조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거부. 이거 통과돼도 거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 뭐 못 막아줘도 디지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예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고 또 뒤쪽에 제가 통한 그 일반 교사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인 도입을 우리 말하는 그 경우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은 왜 찬성하는지 대충 다 알겠으니까 반대하시는 분 중에 이건 뭐 이건 딴 거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한번 섭외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또 설득력 있는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뭐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나올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이 접촉하셨을 테니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큰 비즈니스입니까? 이게 예, 전국적으로 만약에 전국적으로 간다고 하면? 아니, 좀 약간 질문의 취지가 이상하긴 한데 뭐 비즈니스적으로 산업적으로 작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 아까도 안 대표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물론 3분의 1씩이긴 하지만 예. 교과서로 도입을 하려면 예산이 작게 잡아도 1조 약간 안 될 정도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조 2천억 정도 연간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감이 안 오실 텐데 종이교과서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1년에 종이교과서를 나눠주는 비용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종이교과서를 병행하면서 또 1조 초반 내지는 1조 정도의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와 와이파이만 까는 거와 기기 유지보수하고 기기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거 3년에 한 번씩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꽤 돈이 드는 돈은 사업이고요. 좀 더 들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하여튼 야당이 말한 이 지위를 격화시키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화시키는 안은 오히려 지방하고 특히 교육청 중에 돈이 없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럴 또 수는 부유한 있겠네. 교육청도 있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있겠네. 오히려 격차를 나타내니까 적어도 교육부의 논리입니다. 절대 그 편차 없이 도입되도록 하려면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말도 그 말은 브리핑을 금요일날 긴급 그러면 없는 네, 데는 보통을 어떻게 저걸 했고요. 도입하겠느냐. 예. 그래서 일단 기자들이 그러면 지금 추세로는 다수당이고 상임위도 통과했는데 12월 중에 본회의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대통령 거부권 같은 거 건의하실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은 안 했는데 예. 분위기가 하여튼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 설득해 보겠다라는 시기라서 이게 정치 쟁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꼭 하고 싶고 예. 야당은 안 된다. 일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난 디지털 포비어 내지는 디지털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해 봐야지. 혹시 알아요. 그게 뭐 하여튼 요즘 최근에 보면 호주 같은 나라들도 10몇 세 이하는 아예 SNS를 금지하는 법안도 최근에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디지털 기기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SNS에 노출되는데 그게 사실 뇌에 되게 중독적인 작용이 있는 건데 청소년들이 그거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그쪽에서 네. 분비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청소년 금지하는 나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걱정하는 부모들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실 해야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게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가뜩이나 책을 너무 안 본. 우리 세대는 다 책으로 봤으니까 책에 대한 그 거부감이 별로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책 안 보거든요. 나는 그런 걱정이야. 뭐 디지털에 대한 뭐 도파민의 뇌에 영향은 줄 수 있으면 전 치열하게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책은요 집에 책이 좀 있어야 애들이 책을 읽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근데 집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충분히 있기가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 있는 집 있는 부모만 가능해요. 네. 그리고 부모 자체가 책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근데 디지털 이거 되면 여기에 이북 다운로드 받으면 그래도 책 좀 보고 싶은 애들은 이 안에서 볼 수 있지 않나? 네. 안 그러면 부모가 전집을 사줘야 되는데. 마무리로 그러면 내년 3월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교사들은 배워본 적도 없고 시제품 만져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슬라이드로 보면 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행 기관입니다. 거기에 정재영 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 2월까지 전국 6,000개 학교에 와이파이망을 보강하고 속도도 뭐 10기가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선도교사를 여름에 1만 명 연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37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중에 1만 명을 연수를 했고 이 디지털 AI 교과서를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요거 좀 걱정은 되는데 15만 명을 교사 연수를 시키겠다. 올겨울에? 예, 올겨울에. 그렇게 해서 하면 3분의 1 정도 시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 중에 인사가 나서 그 학년에 걸리는 교사도 있을 거고 안 걸리는 교사도 있을 텐데 그 연수를 해서 지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정재영 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초반이 연간 들 것 같긴 한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뭐 중위 가격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 월 구독료 한 5천 원 정도 연에 한 6만 원 정도 한 과목당 구독료를 개발업체한테 내야 되는데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2028년까지 4년 동안 4조 7천억 정도가 들 것 같다라는 추계를 했고요.
교육부는 조금 뭐 요거보단 적게 든다. 1조는 안 들 거다. 한 9천억대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콘텐츠에 있습니다. 대해서도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협상이 안 끝났습니다. 얼마 발달할지. 뭐 천재 교육이라든지 뭐 무슨 교육 이런 개발 업체들하고 교육 당국하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가격 협상을. 월 구독료를 뭐 4,000원 할 거냐, 8,000원을 할 거냐, 과목당 1년 나는 그 단위로요. 콘텐츠가 매우 부실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협상 중인 상태지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아니고. 실물이 공개된 것도 어제가 사실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세종시 기자단한테 공개된 게.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통과되면은 학습 자료로 지위가 낮아지면서 이제 각 교육청, 각 학교별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종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